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많이 받으셨죠? 아, 그럼요. 곱하기 네. 100만 그래도 번. 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네. 복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민법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아직 새해가 안 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둘 다 그쵸? 똑같은 지금 심정으로 네, 이렇게 앉아있는데. 새해가 네. 한 20일은 더 기다려올 것 같은 아. 그런 아직은 구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민법 네. 전문 변호사로 우리 참 한인들의 그 안타까운 이민 정책이 조여올 때마다 같이 가슴 아파하신 분으로 1월 20일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새 정권의 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좀 그래도 우리에게 순해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 때문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새해가 네. 도래하고 새로운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네.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그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사실 저는 감회가 조금 덜해요. 다른 때보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이렇게 지고 온 짐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워낙 힘들었잖아요. 네. 그 이민 정책이 네. 강화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뭐 내라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인터뷰 진행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되거나 그런 네. 것도 있고 아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31일에서 1일로 넘어와서 어저께까지도 제가 일을 했는데 네. 뭐가 달라졌나? 네. 어저께까지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집에 와서 몇 시간 안 남은 새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끌고 와서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아직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하니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네. 더 기다리면 맞아요. 정말 새해가 밝아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이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새해 첫날 방송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헛승강을 바라보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가 마치 저 강폭도 안 되는 넓이인데 모래사장에 모래 위에 금을 하나 딱 그려놓고 네. 자 이쪽은 2020년 이쪽을 한 발 건너면 2021년 뭐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해가 바뀐다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그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쵸. 요번까지만 2020년으로 하자. 네. 다음부터는 또 새해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해마다 첫눈이 오고 그렇듯이 해마다. 또 뭔가를 새로 맞아요. 맞이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 이게 서랍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항상 1월 1일 그럼 지금부터 땅 하고 새 대통령도 만약에 바뀌게 되면 취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1월 20일이라는 날짜를 그렇죠. 미국은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내일은요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좋은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열 안 내고 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 잠시 후에 저에게 또 답장을 해주셨잖아요. 네. 열받는 일이 바로 있네요 지금. 그렇게 어저께 그 네. midnight regulations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기 말년에 정권이 물러가면서 네. 마구 이제 쏟아내는 정책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midnight regulations라고 하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네. 어저께 그런 물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지만 네. 어저께 31일에 네. 트럼프가 또 쏟아낸 또 이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열을 네. 좀 받았는데 그렇죠. 야 이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정말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너무한 거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 마라라고 자신의 그 플로리다의 그 거처에 네. 네. 퍼스트 레이디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리모델링을 했대요. 네. 그래서 흰색 마블 대리석으로 어,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약간 좀 동유럽의 분위기가 나게 아주 다크 네. 어두운 색깔의 나무로 쫙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뭐야 다 치워버려 그래서 전부 다 벗겨냈다고 하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했다.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죠. 네, 어저께 뭐 다시 이민법 얘기로 들어가서 맞아요. 사실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래요. 많이 네.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네. 뭐냐면은 2020년 중에 여러 가지 그런 반이민 정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취업 비자, 가족 그러니까 취업 이민, 네. 가족 이민, 그다음에
H-1B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그러니까 발급 금지를 시킨 게 사실 굉장히 큰 그 지장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12월 타격이었고요. 말까지. 그래서 올해만 끝나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4월 올해까지만. 22일에 먼저 발표를 했고 60일 하겠다. 왜?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들어오는 거 맞겠다. 자국민의 뭐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명분을 세워서 했고 60일이 지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안 되겠다. 12월 말까지 3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금 그런 비자 그 발급이 다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못하고 승인이 됐더라도 마지막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 취업 이민하시는 분, 또 네. 가족 이민, 그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뭐 부모님 초청이라든지 네. 뭐 가족, 그의 가족 초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재원 비자, H-1B 비자 다 지금 못하고 1월 1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뭐 12월 되면서 이렇게 네. 그러면 다음엔 풀리니까 비자 그 인터뷰를 다 1월 1일 잡아놨어요. 근데 어제 우리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거 다시 3개월 연장합니다 하면서 약 네. 올리듯이 정말 그렇게 한 그건 거예요. 좀 심하네요. 그래서 사실 20일 남았잖아요. 그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시 그거 복귀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으로 한 것 중에서 네.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 아하. 그거는 당일날로 못하게 바꾸시겠다. 한다. 예, 네. 당일날로 그 취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취소라기보다도 이제 없었던 걸로 하는 거죠. 아직 네. 실시가 안 됐으니까. 네. 하지만 실시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네. 다 rescind,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뭐 그날로 사실 근데 저희는 1월 20일 날 잡아놓은 분이 있으세요. 인터뷰가요? 1월 인터뷰를 와. 1월 20일로 해놨는데 1월 네. 20일 날 취임 날에 그래서 그분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머리가 어제 그거 보고 그죠. 1월에 인터뷰 있는 분부터 막 어제 들어가갖고 그걸 본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서 지정받는 분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네. 인사 받으면서요. 카톡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 그거를 쫙 메시지로 봤더니 1월 달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네. 오늘은 조금 좀 쉬고 제가 네. 내일 이제 이메일을 또 이제 보내서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굉장히 또 새해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네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이 탁 몰려오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정말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지나면 네, 이렇게 우리를 옥죄이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행정 명령들 네.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마음이 다 같지만 특히 조문경 변호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뵐 때마다 이 열이 올라가는데 제가 또 들으면 정말 그렇겠어요.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사실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네. 문제였을 때 그런 과정을 지나고 이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셨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여전히 이 방송 분들이. 듣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한테 닥친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열 받는 거는 저보다 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또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가 나오면 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놔야지. 그 다음 이제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네. 이제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걸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다니실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조문경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우리 한인 가정에도 자녀들이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특히 이민법을 할 때는 성격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뭔가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변호사 아니면 네. 뭐 또 검사, 경찰 그렇지만 타고나기를 조금 전에 다혈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이민법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뭐 다혈질은 필요 없어요. 다혈질이시면 그렇죠.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네. 그 분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같이 풀어가는 네. 그런 좀 인성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변호사 하면 좀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저도 네. 사실 얼굴 보면 처음에 얼굴 보면 차갑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No comment.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죠. 케이스를 네. 너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퍼스널라이즈를 하면 사실 음. 변호사 자신은 굉장히 피곤해요. 고단하죠. 왜냐하면 케이스를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는데 하나하나 이 가정에 이 사정 이거 어떡하지 막 맞아요. 이러면 네.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케이스를 갖다가 정말 성심성의껏 책임감 있게 가져가기가 조금 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나는 예전에 이민에 나서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청취자 중에서도 네. 전혀 이민법과 관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그냥 본인의 상태는 전혀 이민법과 관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완전히 우리랑은 또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동조하고 이해하고 네. 하면서 케이스를 끌어가야지. 예, 그런 거 없이 하면 네. 너무 좀 법 바뀌었어요. 안 돼요, 지금은. 법 제가 이걸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맡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그레이션 그 변호사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어려워하면 그게 나의 그 그렇죠. 힘듦이 돼서 그걸 마음이 좀 네. 짠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도와주면 내가 더 시달리니까 도와줌으로써 그 겪는 피곤함, 고단함 이런 것보다 내 마음으로 시달리는 게 더 심한 그런 걸 제가 조문경 변호사님께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좀 부지런해야 돼요. 뭐냐면 팔로우업이 법이 많아야 너무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규정, 법 규정 무슨 행정명령이다 네. 뭐하다 해가지고 무슨 팔러시 메모랜덤 이민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죠. 나오고 자고 나면 달라진다. 그러면 오죽하면 제가 붙였어요. 제가 하는 케이스들이 이거 접수하려고 했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와. 저랑 이제 같이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네. 이제 사고상의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리디게이션 소송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네. 사고상해 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보고 이민법 변호사 어떻게 네. 하냐고. 우리 사고상해 법은 안 바뀌어. 별로. 또 다른 문제로 상대방 측과 싸워야 하겠지만 물론 그분도 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지만 이거 자고 나면 너무 바뀌니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민법 혹시 네. 변호를 맡으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변호사 되시는 분들은 네. 좀 그런 걸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것도 좀 성격이거든요. 성격이죠. 사람이 성격이 좀 이렇게 진득하고 좀 네. 이렇게 좀 슬로우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좀 다혈질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뭐가 나왔나 그러고 보고 또 아하. 빨리 또 알려주고 네, 천혜의 네, 조건, 성격이 하늘이 내리신, 신이 내리신 이민법 변호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오늘 2021년 새해 같지 않고 이제 혹시 행정부가 바뀌면 풀어주게 될 이민법에 대해서 1월 20일을 기다리시는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요. 조문경 변호사님께 올 한 해도 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마음에 이 열정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인들 미국 와서 정착하고 사시고 싶어서 이렇게 조문경 변호사님을 찾는 많은 의뢰인들을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아유 약속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